안녕하세요. 제가 조금 전에 부동산 2022년 시장 전망 관련한 전문가라고 하는 이의 인터뷰 내용을 좀 보다가 살짝 울컥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한 내용을 가지고 좀 영상을 찍어 볼까 생각하다가 찍다가 중간에 접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말도 안 되는 개소리여서. 예. 그 내용 자체를 소개하는 것 자체가 좀 의미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고요. 예. 오늘 오전에 어떤 뉴스가 떴냐면 경기도의 부동산 거래 질서 도우미 36명을 모집한답니다. 뭐냐면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보전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는데요. 뭐 사실상 계획부동산의 불법 행위 조사하고 가격 담합, 허위 매물 예방 계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내용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대요. 경기도민이나 경기도 소재 대학의 재학생, 휴학생이면 누구나 다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예. 뭐 부동산 거래 질서 도우미를 왜 뽑겠습니까? 많이 늦었지만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하고 좀 제대로 된 그런 부동산 정책을 펼치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만시지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바로잡아가는 모습인 것 같아서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예. 지금 현재 부동산 관련해서 되게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집 팔면 땅을 치고 후회한다. 절대로 집을 팔면 안 된다. 자기 발등 찢는 짓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건 다 개인 소관인 거고, 예. 뭐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뭐 각자 자기만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집을 팔면 발등을 찢고 후회한다라는 고수의 충고라고 하는데, 사실상 고수가 충고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밥벌이를 위한, 자기의 입지를 드높이기 위한 선량한 국민들을 상대로 한 사기 조작질이라고 저는 좀 보고 싶고요. 절대로 부동산 관련해서 전문가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은 안 듣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왜? 뭐 지금 현재 대한민국 유튜브든 언론이든 어디든 나와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책임은 오로지 자기 스스로 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주식도 떨어지고 비트코인도 반토막 났다고 이러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오로지 자기 자신이 다 집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돈 버는 것도 자기가 버는 거고요. 손해보는 것도 자기가 손해보는 겁니다. 대선이 지나간다고 대선에 누가 대통령이 돼서 나온다고 해서 부동산이 갑자기 폭등 안 합니다. 코스피 안 좋아집니다. 비트코인 좋아질 리 없습니다. 앞으로 변동성이 더 커진다 라는 얘기들이 더 많지, 괜찮아진다 좋아진다 라는 얘기는 안 믿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글로벌 전 세계 전체가 경제 긴축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의 새 대통령이 뭐 생긴다, 선출된다 그래서 이게 기조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유동성 파티가 끝났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되게 심상치 않은 상황인 거죠. 코스피가 오늘 이제 2792로 1.5% 정도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 코스피 2792조차도 되게 높죠. 되게 높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도 거품이 상당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떨어진 가격 대비해서 앞으로 더 떨어진다고 얘기하니까, 25% 30% 더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산 시장의 위기는 지금이 끝이 아니 앞으로 계속될 거다라는 게 우리의 목소리인 거죠. 미 연준이 앞으로 2년 3년 동안 되게 혹독하게 금리 인상하고 양적 긴축할 거다라는 거죠. 그건 사실상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많은 나라들에게 혼란과 충격을 줘서 상대적으로 부담을 떠넘기려는 거죠. 그게 미국이 바라는 모습인 거죠. IMF에서 미국에게 금리 그렇게 급등시키면 안 된다라고 권고하고 경고하고 있지만 미국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왜? 사실상 다른 나라들을 무너뜨리게 하고 힘들게 할 의도로 지금 올리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절대로 물러설 리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꽤 오랫동안 최소한 3, 4년에서 길게는 5년 정도까지 거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 호가가 너무 높죠. 너무 높습니다. 문재인, 대, 문재인 정부 이전 가격 대비해서 지금 2배, 3배, 4배까지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비정상적인 거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이전 가격으로 내려오지 않고서는 집을 살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긴축에 대한 뭐 시장의 공포가 되게 과하다, 무리다라고 얘기하는데 제 의견은 절대 무리가 아닌 더 예의주시하고 더 조심해서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대응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괜찮아가 아닌 것 같은 거죠. 결국 버블이 붕괴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버블이. 뭐 미국이 앞으로 자기네들 나라의 물가를 잡고 달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달러를 계속 이제 자기네 나라로 이제 끌어당길 거죠.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은 달러 부족 현상 때문에 자기네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경제 충격, 부담은 누가 다 안게 되냐? 그 나라 국민들이 안게 되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도 어,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통령 후보라는 이들이 계속해서 뭐 뭡니까? 적자재정 편성해가지고 뭐 더 돈 뿌리겠다라는 얘기들만 하고 있지 재정을 좀 더 건전하게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이들 없는 거죠. 그 말인즉슨 빚을 계속 이렇게 늘리겠다라는 거죠. 지금은 주식도 없고 부동산이 없는 이들이 차라리 나을 수 있다라는 거죠. 거품이 너무 크죠 지금. IMF 그리고 2007, 8년 미국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뭐 이게 다 어떤 일로 이렇게 벌어진 거냐고요. 미국에서 시작된 거죠. 미국에서. 미국발 금리 인상이 한국에 쌓여 있는 엄청난 부채를 터뜨릴 것 같은 거죠. 정부 부채 천조, 기업 부채도 그 이상, 그리고 저기 뭡니까? 가계 부채 1850조, 40조 합치면 4천조가 넘는데 전세금까지 다 포함하면 거의 5천조가 육박한다고 하는데 되게 심각한 수준이죠. 엄청난 쇼크가 이렇게 올 거라는 거죠. 다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냥 사실상 IMF가 다시 왔다고 생각하면 그냥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IMF가 다시 오면 집값 폭락하고 부동산 시장 폭락하고 아비규환 이제 선열이 낭자한 상태가 이제 되겠죠. 아무도 부동산에 관심 가지지 않고 주식에 관심 가지지 않을 지경이 되겠죠. 물론 그게 올해 바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고요. 내년, 내후년 그 다음이 이제 되어야겠죠. 아직은 사람들이 희망으로 돌리고 있고 정신승리 중이잖아요. 제 아는 지인은 집을 5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 5채로 번 돈이 20억이 넘는데요. 되게 부러운 얘기죠. 또 믿기 어려운 얘기기도 하고 과연 정말 그 정도일까라는 좀 의구심이 들 정도인 거죠. 근데 문제는 웬만한 직장인의 월급만큼을 종부세로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매년 세금이 올라가는 것 관련해서 감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과연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부동산들을 제대로 잘 처분하고 무리 없이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좀 염려가 좀 되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런 이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뭐 개개인의 결정이고 개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뭐 알아서 잘 하겠죠. 근데 이제 우려스럽더라고요. 이제 그게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진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이제 생기는 거죠.
앞으로는 어떻게든 정상적인 생활, 건면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돈을 벌 궁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으로 좀 수월하게 돈을 벌려고 마음먹었던 이들이 아마 대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누가 대통령이 되고 뭐 어떤 정책을 펼치고 하는 것 또한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개개인의 삶을 스스로 지켜낼 그런 책임감하고 어, 무리하지 않는 거, 무리하게 빚지지 않는 거, 레버리지 이용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전문가라고 스스로 떠들어대는 이들의 말을 추종하지 않는 거, 의심하는 게 아마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 떠들어대는 사람 치고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예. 언론에 나와서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뭐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의 말도 안 믿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든 지금은 되게 심각하고 되게 엄중한 시기 같습니다. 절대로 그냥 대충대충 그냥 아니면 말고식으로 살아서 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더욱더 두려워하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지. 지금은 경제적 자유를 바랄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 위기가 지금 온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되게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꽤나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시국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주변에서 되게 안 좋은 얘기들, 우려스러운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들을 절대로 그냥 흘려보내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현실입니다. 매우 힘들고 어려운 현실 세계라는 거죠. 절대로 그냥 넘기고 그냥 대충 뭐 그럴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글로벌 위기 속에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되게 많을 거다. 예. 그 중에 한국 또한 예외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무쪼록 개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더욱더 조심하고 더 염려하면서 하루하루를 잘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모자라고 부족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